조합 포토스쿨 포트폴리오 전문반 3월 품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한 달 동안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셨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4월 주제는 예고해드린 대로 반영이라고 하는 주제로 또 진행을 할 겁니다. 4월 첫 오프라인 강의 때 교육실에서 예시 사진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반영이라는 주제를 작품 속에다가 어떻게 녹아내야 될지, 또 각 작가님마다 이 반영이라는 주제를 어떻게 분석하고 계시는지, 이런 사항들을 서로 토론하고 의견을 또 조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3월 품평, 그동안 촬영하셨던 사진들 3월 마지막에 1대1로 직접 뵙고 보정도 같이 하고, 컬러톤 쪽이 더 의도하신 부분인지, 흑백 톤이 의도하신 부분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또 고민했고요. 전체에 있는 구도에서 어느 쪽 방향으로 크롭을 하면 더 작가님의 의도가 강렬하게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도 같이 또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지막 최종적으로 결정되어 있는 작품들을 가지고 품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새코미 작가님 작품입니다. 봉은사에서 촬영하신 그림자 사진이고요. 위쪽에 무릎 아래쪽으로 자른 상태에서 위쪽에 동작이라든가 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감추어져 있는 상태로 앵글을 잡으셨습니다. 뭔가 보는 이로 하여금 물음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떨어지는 대각선으로 연결하는 이런 선의 구도도 너무 안정적으로 잘 잡으셨고요. 조금 아쉽다면 일단 위쪽에 그림자 부분에 실제 사람이 갖고 있는 형태는 가려주시고, 이 밑에 그림자 부분은 얼굴까지 같이 좀 나오는 길이로 잡으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두 번째, 이 부분도 마찬가지 새코미 작가님께서 이화마을에서 촬영하신 사진이고요. 그림자가 아래쪽으로 계단에서 꺾인 상태로 떨어지고 다시 마지막에 배수구인 이 트렌치 안쪽에 머물러 있는 이런 구도를 촬영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배수구라고 하는 의미를 어떤 철학적인 의미로 담았을 때 빗물이 흘러서 모이는 곳, 뭔가 빼는 것 또는 정화되는 곳, 이런 의미라고 봤을 때 빛이 모일 것인지, 빛이 어떤 주제의 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 배수구인 트렌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물이 모이는 트렌치가 아니라 빛이 모이는 어떤 특별한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더 우리가 제목을 짓거나 어떤 이 작품의 의미를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다른 작가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제목하고 아직 한 줄 평은 명확하게 결정을 지어드리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제가 1대1로 뵙고 말씀드렸을 때 그 키워드를 좀 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직 정보들이 아직 보내주시지 않으셔가지고 제 나름대로 제목과 한 줄 평을 짓는 것도 좋지만 조금씩은 어느 정도 이렇게 키워드만이라도 주시면 나중에는 이제 제가 안내드린 그 내용에서 조금씩 작가님이 주도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단계가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제목이랑 한 줄 평을 정해드리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만, 그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저는 작가님들의 개인적인 그런 주제의식을 좀 요구하고 싶습니다. 꼭 각 작가님마다 각 작품에 대한 키워드 정해주시면 다시 우리 제목하고 한 줄 평은 별도로 또 추가 영상을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 작품도 마찬가지 똑같이 새코미 작가님 작품이고요. 우리가 구도적인 부분이죠. 밑에서 위로 앵글을 올려서 찍다 보면 수직선이 이렇게 오므러지는 수직 상승에 대한 그런 의미가 조금 강렬해지죠. 그리고 계단 사이로 들어오는 요 빛과 계단판이 갖고 있는 그림자의 방향성도 구도도 또 너무 안정적으로 잘 잡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옆에 측면에서 찍으신 거를 수평과 수직 구도를 정확하게 일자로 지금 다시 한번 보정해서 만들어 드린 거고요. 앞에 있는 전면에 있는 이 난간 손잡이가 그림자를 통해서 만들어질 때는 개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똑같은 그림자인데 저쪽 반대편에 있는 나머지 앵글 안에 들어오지 않는 이쪽 뒷부분의 그림자 추가적인 부분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런 패턴 반복에 대한 것도 어떤 의미를 또 담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우리가 정돈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보다 나름대로 이런 곡선의 형태미가 갖고 있는 부드러움에 파괴적인 포인트가 하나씩 또 들어가는 것도 구도적으로 조금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작품은 우리 쪼아쪼아 작가님께서 촬영해 주신 작품이고요. 봉은사 입구 들어가기 전에 도로에서 촬영하신 작품입니다. 전신주가 쭉 길게 늘어져 있고요. 그 자리를 비둘기가 이렇게 걸어갈 때 절묘한 타이밍을 잡으셨습니다. 일단 마찬가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이렇게 앵글의 끝과 끝을 연결하는 사선 구도도 너무 잘 정리를 하셨고요. 이건 뭐 인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비둘기한테 연출을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아쉬운 거는 비둘기가 요 아래쪽에 와서 마치 위에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 위치까지 참 와줬으면 그러면 참 더 좋았을 텐데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지만 그건 뭐 저희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절묘한 위치까지 그래도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그런 구도하고 안정적인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어떤 그 사진의 심리적인 부분, 철학적인 부분은 작가님들께서 키워드를 주신 다음에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은 구도적인 부분하고 추가적인 저의 간단한 의견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의 어떤 철학적인 의미를 담으실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느 시간이 조금씩 지날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의 방향이 조금씩 빠져나가고 각 작가님들의 성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키워드 카톡으로 중간중간에 작품에 여기는 어떤 키워드 또는 제목을 지어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한 줄 평까지 완성을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고요. 네. 대신 결과물 텍스트 문자 이렇게 글 주시면 제가 다시 또 다듬어서 다시 한번 2차 품평을 할 계획입니다. 네. 다음 사진 아래쪽에 마찬가지 로우 앵글로 쭉 내려가 있는 상태로 촬영을 하셨습니다. 이 선들이 연결하는 부분의 시점의 구도도 상당히 이 신발이 놓여져 있는 부분도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요. 봉은사, 절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신발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 것인가? 불공을 들이러 들어가셨는데 과연 이 신발의 주인공은 어떤 마음으로 어떤 기원을 담기 위해서 불공을 들이고 있을까? 이런 의미들이 또 사진에 담겨 있는 거겠죠. 빛 사이로 나오는 나머지가 그림자고 가운데가 이제 빛이 되겠네요. 중간에 요 위치를 이렇게 사선으로 걸어서 그림자가 신발을 통과하고 있는 그 시점을 절묘하게 담으신 시간대도 좋고요. 로우 앵글로 뭔가 확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구도도 너무 멋지게 잘 담으셨습니다. 자, 이 부분은 조형물입니다. 실제 고양이는 아니고 조형물이고 이쪽에 거울을 통해서 고양이들이 갖고 있는 공간과 이 공간 속 안에 사람들이 사는 공간과 길고양이들이 하는 공간은 서로 다른 공간이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이 바깥쪽은 우리 사람 입장에서 외부 공간이지만 길고양이들한테는 이 공간이 주 생활 공간이라면 사람들이 사는 공간은 이 고양이 입장에서는 외부 공간일 것이란 얘기죠. 그러면 나와 다른 공간이 살고 있는 인간에 대한 고양이가 갖고 있는 호기심, 그런 것들에 대한 주제들이 사진 속에 좀 녹아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어린 꼬마아이가 긴 비탈길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화마을이 약간 한 6, 70년대 이런 그런 옛거리처럼 특별히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고 이런 분위기를 그대로 유지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기 위해서 요 꼬마가 천진난만하게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 모습을 담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 정취의 거리를 느낄 수 있도록 흑백으로 이렇게 조금 바꾸고 포인트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특정색 살리기 기능을 사용해서 한번 조정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골목 사진이라든가 이런 옛 정치 사진을 찍을 때 가급적이면 다른 작가님들한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뭔가 암울해 보이지 않고
환경은 열악하지만 뭔가 희망찬 그런 환경이라든가 그런 느낌을 주고 싶으실 때는 위에 보여지는 것처럼 전신주가 막 이렇게 얼기설기 있다고 하더라도 하늘에 보여지는 양을 조금 많이 늘리시면 그런 감정이 조금 더 도드라진다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백권희 작가님께서 촬영해 주신 작품입니다. 마찬가지 봉은사에서 촬영하신 부분이고요. 우리가 이 부분을 흔히들 봉창이라고 하죠. 전면으로 나 있는 것 말고 후면 쪽으로 나 있는 그런 쪽창입니다. 그래서 뒤쪽에 빛이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아래쪽에 중도리가 밑에 하얀 이 회벽에 비춰지는 이런 절묘한 그런 라인도 예쁘게 담아주셨고, 의미는 저한테 키워드를 환영, 뭐 이렇게 일단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뭔가 반가운 손님이 오시려나 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문을 열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저한테 키워드로 주셨습니다. 이렇게 간단간단하게 키워드를 주셔야 저도 같이 제목을 고민하고 작가님의 의도가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비슷하게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제가 그냥 방향을 정하는 것보다 작가님들의 생각을 꼭 전달해 주십시오. 자, 전체적인 색감 구도 너무 잘 잡으셨습니다. 이게 빨갛게 보여지는 거하고 전체적인 픽처 컨트롤과 색온도, 화이트 밸런스를 통해서 두 개 정록 대비를 서로 분리한 이런 구도도, 색감에 대한 분리도 너무 잘 잡으셨고요. 위치에 따라서 이 자리는 앞선 그 작품에서 보신 것처럼 쪼아쪼아 작가님이 촬영하셨던 곳이었지만 위치 구도가 서로 다르니까 또 다른 작품 것처럼 다른 느낌이 또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색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쪽 측면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위쪽에 조그맣게 보여지는 이런 꽃들이 마찬가지 절이니까요. 불공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이 들어갔는데 어느 곳인지 이 부분을 가림으로 해서 다시 또 궁금증도 유발이 되고요. 방향성, 항상 구도 부분은 우리가 사진에 대한 철학적인 의미를 담는 것도 좋지만 구도를 통해서 안정적인 부분을 유지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마찬가지 좌측 상단에서 우측 하단까지 길게 중간에 끊임없이 연속되는 이런 방향선도 너무 구성을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 부분은 전체가 옆에 회벽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기둥 두 선이 있고 중간에 가로질러 가는 위쪽에 대들보하고 중간에 허리춤으로 돌아가는 요 보 사이사이를 동백권희 작가님께서는 이 드리워진 그림자가 마치 이 판이 캔버스, 뭔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화지 역할이고 여기에 빛이 그린 그림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또 키워드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자꾸 부여를 해주셔야 작가님도 새로운 작품을 촬영하실 때 내가 그냥 모양새가 이쁘다가 아니라 모양새에다가 어떤 의미를 담을 것인지 또 여기에다가 작가님께서 담고 싶은 또 전달하고 싶은 철학적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이 좀 분명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가운데 우리가 역광 상태에서 조리개를 조여서 빛깔램을 유도하셨던 작품입니다. 대략 뭐 이 정도 자리면 우리가 사람이 갖고 있는 심장의 자리인 거이겠죠. 뭐 공허함,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 심장이 없는 뭔가 감성적인 부분에 또 연결할 수 있는 코드가 또 있겠죠. 그리고 이 자리는 뚫려 있는 자리가 심장의 자리고 이 자리는 정확하게 위쪽 머리 쪽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가 머리에 생각하는 자리가 뚫려 있다라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심장도 그 다음에 머릿속도 공허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작품 속의 어떤 의미로 또 전달할 수 있는 키워드의 핵심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옆에 우리 벽화로 그려져 있는 손흥민 선수의 골 세레머니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작가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거는 세레머니지만 요거는 카메라 앵글입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히고 싶은 이 외국인 여성은 시선을 이쪽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쪽을 정면을 이쪽의 벽화 쪽에 손흥민 선수를 바라보고 있는 게 아니라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럼 과연 이쪽에서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 이는 누구일까? 이런 궁금증도 또 생기겠죠. 사선구도
경사 비탈지 부분도 수직 구도하고 너무 잘 잡아주셨습니다. 이 부분도 쪼아쪼아 작가님 촬영하신 곳과 같은 곳인데 마찬가지 위치는 서로 카메라 앵글 이렇게 촬영하셨던 높이하고 앵글은 서로 다른 자리였고요. 마찬가지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이쪽 외면 쪽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내부는 이들 입장에서는 외부일 테니까 바깥쪽으로 탈출,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들에서는 이 공간이 사람 속 공간 안으로 들어가면 이 공간에서 벗어나는 거니까 반대로 우리 사람 입장에서는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 공간을 선망하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게 탈출이라는 또 키워드로 정의를 할 수도 있겠죠. 다음은 산델 선생님께서 촬영해 주신 작품입니다. 전체 구도도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위에가 3분의 2, 3분의 1 안정적인 구도를 또 갖고 있고요. 좌우에 어수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적합한 정도의 자리까지 잘 컬업을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이 작품을 반대로 거꾸로 뒤집어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이 천정이 될 거고 위쪽에 바위에 드리워져 있는 이 나무 그림자가 마치 뿌리처럼 또 느껴질 수도 있겠네요. 우리가 실제 사물을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을 통해서 빛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그림자를 볼 때는 외형 실루엣만 보이니까 우리가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소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 나무는 잎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이 나무는 어떤 종류의 나무인지 표면이 어두운지 질감이 거칠지 아니면 표면이 밝은지 이런 여러 가지 상상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바로 그림자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바로 이런 형태적인 부분도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정면으로 하실 건지 우측으로 치우쳐서 할 건지 또는 왼쪽 좌측으로 갈 건지 이거에 따라서 분명히 보여지는 이 방향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다르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런 부분도 촬영하실 때 같이 고민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정면 방향에서 바라본 광고판입니다.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트로 로고 사인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이 하나가 있고요. 위쪽에 뚫려져 있는 창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반쯤 이렇게 망사로 되어 있는 커튼이 또 쳐져 있고 그 앞에 바로 창가 쪽으로 되어 있는 작은 화단이 하나가 있는데 이 꽃들이 저도 같은 공간에서 이 위치를 확인을 했었는데 꽃들이 다 시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적인 의미도 꼭 화사하고 예뻐야만 멋진 작품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런 포인트도 잘 보시고 공략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십자가에 이렇게 있는 조형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 그리고 앞에 있는 이 형태하고 뒤쪽에 흰 벽면에 드리워져 있는 이 그림자의 모양하고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마치 거울에 반영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또 전달이 되고요. 가운데 중심 부분이 이렇게 밝은 거는 빛이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종교적인 상징적인 의미, 또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계시는 이런 모습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의미, 구원, 그 다음에 영생, 이런 것들이 같이 작품에 녹아있는 그런 구도를 잘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산천초목 작가님께서 촬영해주신 작품입니다. 프레임 안에 프레임, 사진 앵글 속 안에 또 다른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이런 공간을 바깥쪽에 밝은 부분하고 어두운 부분을 한 프레임 안에 담아주시는 절묘하고 또 흥미로운 그런 멋진 작품이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안쪽에 보면 우리가 사람이 3명이 있습니다. 뒤를 보고 작업하고 있는 분, 그 다음에 중간에 반대로 살짝 시선을 돌리고 있는 분, 이분들과 관계없이 이렇게 나른한 오후의 햇빛을 즐기고 있는 강아지를 쓰담고 있는 이런 평온한 느낌, 이런 작업자와 또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과 평온한 사람과 망중한을 즐기고 있는 강아지 모습들이 쭉 이렇게 곡선 형태로 만들어지는 이런 절묘한 구도도 또 멋지게 포착을 잘 해주셨습니다. 자, 마찬가지 두 번째도 앞선 것과 같이 프레임 속 안에 프레임으로 구성을 하신 작품입니다. 일단 제가 이 작품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어떤 거냐면 여기는 무수히 많은 이제 불공을 들이러 오신 분들이라든가 일반적인 행락객이라든가 사람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할 거란 얘기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정지되어 있는 피사체도 물론 좋습니다만 움직임을 조금 뭔가 블러 형태로 어슴푸레하게 보여지는 정도의 그런 촬영을 했으면 어떨까요? 라는 제안을 좀 드렸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작품도 작품이지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도 바로 셔터 스피드도 같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카메라에서 삼각대를 쓰지 않고 한 10분의 1초나 한 20분의 1초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이 부분에 블러 현상이 생기지 않도록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0분의 1초에서 뭐 한 대략 많이 본다면 한 30분의 1초 정도라면 움직이는 사람을 뽀얗게 이렇게 슬쩍 밀리는 것 같은 그런 활동성이라든가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형태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신비감 같은 것도 줄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방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계속 우리 산천종우 작가님께서 촬영해 주신 작품들은 프레임 안에 프레임을 아마 좀 집중해서 방향성을 잡으신 것 같습니다. 이 작품도 너무 구성 너무 좋으시고요. 바깥쪽에 파란색의 청명한 이런 바다 색깔, 그리고 위쪽에 살짝 보이는 물고기, 그리고 또 앞에 이게 사실은 가스배관인데 마치 바닷속이라고 하면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산소 호흡기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가 형태를 주제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색감에 따라서 분석하기 나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속안에 다른 여러 가지 어수선한 색깔들을 파란색과 한쪽으로 뭔가 집중화시키고 일원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다른 색깔들은 전부 다 뺀 상태로 그렇게 조절을 했습니다. 자, 일단 산천종 작가님께서는 프레임 안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한 가지 주제로 또 멋진 작품을 남겨주셨습니다. 다음은 그린비 선생님께서 촬영해 주신 작품입니다. 앞선 산델 선생님과 동일한 장소이긴 한데 산델 선생님은 3분할 구도선, 그 다음에 우리 그린비 선생님은 4분할 구도선으로 구도를 잡으셨습니다. 서로 분할 구도선만 바꾸셔도 이렇게 서로의 작품의 성격이나 보여주는 느낌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님들 보통 여기가 내가 의미를 전달하고 싶은 정확한 포인트다. 너무 여기가 원래 생각했던 이 앵글이다라고 했을 때 그 자리에서만 하나만 찍지 마시고 정중앙, 왼쪽, 오른쪽 이렇게 바꿔가면서 촬영을 한번 해보시고 또 각 작품들을 이렇게 비교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작업들을 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한 장소에서 계속 보통 한 앵글을 잡으시면 위치, 장소를 바꾸지 않고 여러 컷을 찍으시는데 여러 컷을 찍으셔도 사진은 계속 의미는 똑같이 전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앉아서 찍으시거나 서서 찍으시거나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이런 구도 위치에 따라서 분명히 이런 그림자가 갖고 있는 방향 각도는 분명히 바뀔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도 조금 변화를 주면서 촬영을 하시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린비 선생님께서 좌의 폭을 조금 많이 잔가지 부분을 좀 없애고 짧게 이런 명암 대비만 극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크롭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많이 좀 잘라낸 상태입니다. 자, 그러니까 명암 대비도 좀 더 분명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녹색을 그대로 살리면서 마치 화단 위에 뭔가 심어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도 또 생기는 재미난 작품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계단 아래쪽에서 촬영한 작품입니다. 계단 사이사이로 들어오는 빛, 그리고 계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그림자와 방향선 구도도 또 절묘하게 잘 잡아내신 작품으로 평가가 됩니다. 자, 마지막 이 작품은 선생님께서 원근감을 조금 증폭시키고 싶은 의미가 있으셨는데 흑백일 때하고 컬러일 때하고 두 가지를 좀 고민하시고 계셔서 일단 둘 중에 어느 쪽을 나중에 최종 작품으로 하실 건지를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라는 의미에서 컬러 톤하고 흑백 톤하고 두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습니다. 파란색 대문을 좀 강조하고 싶으셔서 이쪽에 있는 파란색 컬러 톤을 약간 색조로 좀 올린 상태이고요.
속 안에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 요 좁은 골목길에서 빛이 바깥쪽으로 빠져나오는 이런 구도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근감이 조금 더 일반적인 그런 구도 상태보다 조금 더 확장돼 보이는 느낌이 나는 그런 멋진 작품입니다. 일단은 색깔이 들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원근감의 차이는 사실 있습니다. 흑백일 때는 지금 보시는 단색 톤일 때는 주변의 형상만 보이는데 컬러 톤일 때는 색깔에 의해서 분리되는 그런 노란색, 그 다음에 파란색, 이게 바로 파란색하고 노란색하고 있는 보색 대비거든요. 앞선 작품 그 동백꽃이 작가님이 신발을 이렇게 하고 불공을 들이고 들어간 분의 신발만 찍으셨을 때 정록 대비 한 가지 보색 대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있는 이 보색 대비는 파란색하고 그 다음에 노란색, 요 두 가지의 청황 대비도 마찬가지 정록 대비처럼 뭔가 자극적인 시각 분리를 또 유도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흑백보다 컬러 톤이 입체감이 더 강렬하게 살아나는 이유가 바로 대비되는 색깔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들께서 뭔가 형태적인 부분에 치중을 하실 건지 아니면 컬러 톤에 의해서 뭔가 심리적인 그런 방향을 정하시거나 입체적인 방향을 정하실 건지 양쪽으로 컬러 톤일 건지 흑백 톤일 건지 이런 거를 결정할 때 바로 보색 대비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우용 작가님께서 촬영해 주신 작품입니다. 프레임 속 안에 프레임이라고 하는 그런 구도를 또 정해 주셨고요. 바깥쪽에 있는 덧문의 밝은 부분하고 프레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어두움의 명암 대비가 또 극명하게 주제의식을 정확하게 또 전달할 수 있는 시선의 끌림이 있는 좋은 작품이라고 평가가 됩니다. 안쪽 프레임 안에 이렇게 밝은 꽃이 있고요. 또 그 배경으로 실루엣처럼 되어 있는 불공을 들이고 있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 분위기라든가 이런 정확한 자세가 없이 어슴푸레하게 보여주는 이 실루엣 형태들은 우리가 종교적인 의미로 봤을 때 뭔가 절박한 기원, 이런 소망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느낌보다는 조금 더 가슴 아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속 안에 보여지는 어쨌든 이 안쪽은 불상이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절묘하게 닫혀져 있는 덧문을 통해서 이쪽 공간을 가려준 이런 방식도 또 우리 이우용 작가님께서 작품을 재구성하는 또 시선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담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멋지게 잘 담아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은 북을 이렇게 치고 있는 스님의 모습을 담아주셨습니다. 일단 제일 처음에 그림자라는 주제가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기가 좀 힘드시다면 절에 오셨으니까 관련되어 있는 이 공간의 주제와 부합하는 것도 촬영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촬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 어떤 작품의 의미와 좀 같이 결합해서 여기에다가 뭔가 의미를 담거나 속도감, 그 다음에 북을 칠 때 이 스님이 갖고 있는 어떤 염원, 기원 이런 것들이 북을 치고 있는 이 부분에다가 속도감을 좀 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1대1로 뵐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셔터 스피드가 250분의 1초면요. 이 정도의 250분의 1초에 이만큼 밀린다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북을 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스님의 몸은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손의 움직임의 불러 형태하고 이 북체의 움직임은 더 폭이 컸을 겁니다. 그러면 정지될 거면 완벽하게 정지가 되거나 아니면 불러로 움직임의 정지됨과 운동감을 양면으로 분리를 하실 거라면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늦추셨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산천초목 작가님 작품에서도 프레임 안에 프레임 그 문 사이 안으로 지나가는 분들을 이렇게 좀 뿌옇게 블러로 한번 담아 보신 거는 어떠셨을까요? 라는 제안을 드린 것처럼 이런 부분도 보여지는 피사체만 집중하다 보면 움직임을 간혹 가다가 놓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셔터 스피드를 통해서 정지되어 있는 2차원적인 사진이지만 마치 3차원적인 느낌의 감흥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셔터 스피드도 같이 좀 고민을 해주시면 더 멋진 작품이 완성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월 작품 총평 마감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면 개인 카톡으로든 메일이든 제목 한 줄 평을 쓰실 수 있는 근거 데이터, 키워드를 주십시오. 그래서 촬영할 당시에 어떤 의미를 담고 생각하시고 촬영하지 않으셨어도 찍고 나서 후에 이 작품은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방향성이 생기신다면 그 키워드를 저한테 꼭 전달해 주셔야 그래야 제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드리거든요. 어쨌든 저도 그 글을 쓰는 저 나름대로의 그 글 쓰는 그 방향이 있다 보니까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계속 제목을 정해드리고 하다 보면 다 똑같아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각 작가님들의 개성이 묻어날 수 있게 키워드만이라도 전달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 작가님들이 새로운 작품을 갖다가 주제를 결정하고 방향을 정해서 촬영하실 때 여기다가 어떤 걸 담고 싶은지 주제의식을 갖고 촬영하시게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키워드 주시면 제목과 한 줄평 다시 또 구성해서 3월 작품 추가 총평은 2차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러가겠습니다.